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수립 이야기겠네요. 정부 수립. 정부 수립. 자,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뭐 대한민국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북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 이야기는 이때 아니면은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 이야기가 좀 비중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비중이 많을 수 있는데 뭐 나를 아는 친구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흘렸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24개월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고요. 쉽게 말하면 군대를 갔다 왔고요. 군대에서 안보 교육을 투철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난 북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뭐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겠죠. 예, 이 정도 얘기한다고 또 교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를 군대로 보내지 말았어야지.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제가 될 시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아니죠? 1948년입니다. 예, 오타가 났네요. 1948년 이 손으로 적는데도 오타가 나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누구? 대통령 이승만. 네, 이승만. 네, 대통령 이승만. 총 196표 가운데 180표를 가져갔어요. 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야, 여기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면은 내가 되게 감동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누군지 다 알죠? 그지요? 신민회 옛날에 그 소 팔고 갔던 소 13,000마리인가 팔고 갔던 그 사람입니다. 임시정부 출신의 신민회도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 임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임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원래 이윤영 맞나? 이윤영이라고 저 북한 쪽에서 내려온 사람을 갖다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결됐어. 그래서 결국 국무총리는 누가 하느냐면은 이범석.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운동했던 그분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얘기는 앞으로 쭉 할 거니까 잠깐 접어두고 북한 이야기 좀 할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제 초에 그 광복 이후에 조만식이 주도하는 조만식 이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물산 장려운동 했던 인물이죠. 평양에서. 고 조만식 씨입니다. 고 조만식 씨. 이 사람은 북한에 있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고요. 알계통이에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만식이 주도한 평안남도 건국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그거지 뭐. 뭡니까? 여운형 씨가 우리나라 광복 초기에 했던 건국준비위원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분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거를 조만식 씨가 주도를 했고, 근데 조만식 씨는 나중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반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 거의 권력에 등장하진 않아요. 권력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되게 이용만 많이 당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그 건국준비위원회 밑에 있던 조직 중에 인민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써먹습니다. 사실 이름만 갖다 썼지 그냥 거의 그냥 북한 공산당 그쪽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요. 여기에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 그 다음에 부위원장 김두봉. 들어본 것 같죠? 그 뭡니까?
사김회의, 우리 남북 협상할 때 했던 사김회의에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서기장이라고 강양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의 외가 친척입니다. 뭐 외가 친척이라서 된 건 아니고, 뭐 이 사람도 나름대로 뭔가 했었죠. 뭐 하여튼 뭐 돈 많이 벌었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 북조선인민위원회가 하는 일이 조금 많습니다. 얘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토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개혁. 46년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요, 뭐 이때 거의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 뭐 계획 경제 체제, 공산주의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와요. 무상구입, 무상분배. 그죠? 무상구입이 뭡니까? 구입을 하는데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건 뭔데? 뺏는다 하는 얘기죠. 뺏어서 나눠준다 하는 이야기고, 요때 이제 기준점은 이제 5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5정보 1정보가 3,000평이거든요. 그게 대략 15,000평. 우리 학교 체육관이 500평입니다. 정확히는 510평인데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 체육관 한 30개 정도. 그 분량의 땅 이상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나라에 갖다 바쳐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뭐 땅을 사고 팔고 이게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경작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네가 이만큼 경작해 하는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5정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를 판다, 아니면은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돈 빌린다,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모든 땅은 국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수많은 지주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지주들이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남한으로 이동하는 거죠. 못 살겠다 하면서. 그리고 각종 국가의 산업을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뭐 산업이니, 그 다음에 교통, 운수, 채신은 이제 우편 뭐 이런 거죠. 은행, 이런 거를 갖다가 몽쉘이 다 국유화를 시키게 됩니다. 1946년 8월 달. 46년 8월 달에 이 산업, 교통, 운수, 최신, 은행이 국유화가 되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자본가들 역시 남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남한에 이동한 인구가 거의 100만 정도가 됩니다. 북한에서 넘어간 지주와 자본가, 뭐 걔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나머지 애들 다 합쳐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남한 사회는 더 혼란스럽죠. 왜? 이때 먹을 거 없거든. 식량 부족으로 엄청 애를 먹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공산주의화 시키는 거고, 이게 나중에 임시 타이틀을 뗍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걸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요거는 47년 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원장 역시 김일성. 그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김책. 그 다음에 홍기주는 원래 기독교 목사, 민족주의자인데 여기 하여튼 있어요. 이 김책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나중에 김일성이요, 그냥 거의 다 숙청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김일성을 막 신격화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거의 띄워줬던 사람이 김책이에요. 김책.
그래가 북한에 가면은 김책의 이름을 딴 도시 김책시, 그다음에 김책 공과대학인가 공업대학인가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김책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좀 멘토 막 이런 걸로 삼았던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되게 책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구사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6.25 때 마지막으로 평양을 지키다가 뭐 미군 폭격 맞고 죽었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과로로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책 하면서 어제 뉴스 보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유일하게 북한에서 쳐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김일성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쳐주는 사람이 요 김책입니다. 그러면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는 뭐 했느냐 하면은 군대 만들어요. 인민군을 창설합니다. 48년 2월 8일 날짜까지 갈게요. 그 다음에 헌법 초안을 만들죠. 이게 48년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48년 2월 같으면은 뭐 할 때입니까? 그 뭐죠? 이름 뭐죠?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48년 4월 같으면은 이때가 딱 김규식이 평양 가가지고 남북 협상하면서 사김회의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예요. 그 북한은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거야. 알겠죠?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그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요 최고인민회의에 포함하는 애들은 남조선에서 360명, 그 다음에 북조선에서 212명,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을 얘들이 뽑는 거예요. 북조선은 지들이 뽑으면 되고, 남조선은 이제 나름의 뭐라 해야 되나 지하 조직 있잖아. 빨치산 조직. 이 지하 선거를 통해 가지고 360명을 뽑아 가지고 올려요, 평양으로. 그래 가지고 총 572명이 모여 가지고 결국 뭐를 만들어내느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뭐 무슨 민주주의야. 지금 북한 아들 하는 거 보면 그거는 거의 뭐 이제 김씨 왕조지 뭐. 왕정입니다. 왕정. 조선 왕조. 조선 김씨 왕조. 이건데 일단 이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아니고 이때는 이제 수상입니다. 수상으로 이때 김일성, 그 다음에 부수상이 3명 있어요. 이 부수상으로 박헌영은 원래 남로당, 이 남한에서 활동했던 이제 공산주의자죠. 이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박헌영, 그 다음에 홍명희는 옛날에 신간회 멤버였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그 임꺽정이라고 문학 작품, 뭐 국어 쪽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할 때 나왔던 그 홍명희입니다. 그 다음에 김책. 이렇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1948년 9월 9일이죠. 그래서 9월 9일 날 이날이 북한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날인데, 김정은이가 요새 TV에 잘 안 나오던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이야기 길게 했고요. 결국 주인공이 북한이 돼버렸네. 그럴 의도가 1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남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숙제죠. 이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일단 물가가 미친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물가 폭등.
응?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지 뭐. 식량 부족. 물가 폭등. 이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물가가 총 25.7배가 올라가요. 도매 물가 기준으로 25.7배 물가 상승합니다. 짜장면이 1945년에 예를 들어서 10원 하든 1,000원 하던 게 48년에 얼마나 하는 거야? 25,700원에 하는 거예요. 뭐 물가가 왜 이렇게 뛰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일제시대 끝 무렵에 일본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거든요. 전쟁 말기. 원래 전쟁 말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게 이제 전쟁 중에는 꽉 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걸 통제해. 야, 돈 이만큼 쓰지 마. 돈 이만큼 올리지 마. 뭐 물자도 부족하고 막 이래 되니까 가격 이만큼 올리지 마라면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잡혔는데 이게 이제 일본 애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와르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25.7배나 뛰고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 식량 부족한데 물가가 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게 되고 머리 아파져요. 이때의 식량 부족은 단순하게 쌀이 부족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 인구가 엄청 많이 유입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인원들과 우리나라 독립했다니까 다른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인원 그게 한 100만 명 돼요. 총 합치면 한 220만 정도 됐대요. 그 220만 정도의 인구가 느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친일파 청산. 친일파 청산 문제. 그죠? 친일파 청산 문제.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가 있어요. 북한 애들은 친일파를 다 청산했고 우리 남한은 친일파를 청산 못했다. 오해입니다. 북한 애들이 나중에 김일성이가 다 숙청을 하게 되면서 그 핑계로 이제 숙청하는 핑계로 얘 친일파였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뭐 이때 초기 내각이라는 거는 장관 쫙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 이승만 내각 같은 경우에는 그 친일파라고 불릴 만한 사람 없어요. 유진호 정도? 법제장관인가? 유진호 정도만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 정도 아니에요. 거의 다 독립운동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뭐. 물론 뭐 그 밑에는 뭐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남한의 문제는 요 친일파 불만이 많죠. 왜? 얘들이 뭐 그 눈을 부릅뜨고 댕기니까 눈을 부릅뜨고 정상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농지개혁 문제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요거 친일파 청산 문제랑 농지개혁 문제는 이따가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괄호해가지고 이걸 또 합니다.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요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요거 수습하는 얘기는 이따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